under the sea, under the sea. 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7번째 페이지. 오늘부터 잡지사 필진에 새롭게 모시게 된 분을 소개합니다. 30년 동안 바닷물고기를 연구해온 물고기 박사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황선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셨고요. 일단 우리 잡지사 구독자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해양학을 공부했고요. 졸업을 하고는 수산 관련 국가연구소에서 해양 어류 생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해양 생태계를 직접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했었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국가 연구소죠. 국립연구소에서 기관장으로서 연구 행정을 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은퇴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1년 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쟁쟁한 기관들에서 이렇게 머무셨던 박사님이신데 또 누추한 잡지사에 들러주셔서 황송합니다.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지금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셨나요?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머리가 하도 쭈삣쭈삣 벗어나서 일정 정도 기간 동안에 이 퍼머넌트 파마를 했는데 예. 그 돈이 또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묶고 다닙니다. 파마 값을 아끼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난 1년 동안 지중해 연안국을 여행을 했었어요. 제가. 지중해를. 네. 예. 세금으로는 갈 수 없는 내 연구 영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네네. 그랬을 때 외국에서 이제 머리 하는 비용도 사실 비싸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잘 만들지 못하고 해서 그냥 길렀던 머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쁘지 않죠? 멋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고. 예. 근데 또 잡지사의 알량한 출연료가 또 다시 파마값을 벌어다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건 뭐 내고를 좀 해봐야 되겠죠. 출연료에 대해서는. 내고를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잡지사에서 뭐 공룡, 식물, 동물, 곤충 여러 가지 생물들을 다뤄봤지만 해양 생물 분야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근데 박사님, 인간 포함 척추 동물 중에 가장 많은 종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어류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제 분야니까 그쪽을 편들고 싶지는 않고요. 진화의 역사 과정에 보면 생물이 지구상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물속이었잖아요. 네. 그 물속에 있었던 생물들이 이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육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원래 모태가 되는데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수만 종, 한 3만여 종 넘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뭐 제한된 회차 속에 어떤 바다 생물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잡다한 해양생물 사전 첫 시간은요. 우리에게는 횟집에서 나오는 곁들이 음식으로 익숙한 해산물 3종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 이 주인공과 관련해서 황선도 박사님께서 쓰신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라는 아주 재밌는 또 책이 있어요. 여기 박사님 옆에 있는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해삼은 성질이 온하고 몸을 보호하는 바, 그 효력이 인삼과 맞먹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생겼다. 야, 첫 번째 주인공이 해삼이군요. 박사님, 정말 해삼의 효력이 인삼이랑 맞먹을 정도입니까? 요 글의 내용은 사실은 그 임원경제지 전어지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어지. 예. 사실 영양학 또는 의학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정답을 대개 해주겠지만 네. 저는 어차피 이제 글로 써놨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죠. 예. 다만 자고로 옛날부터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인삼, 바다에는 해삼 이렇게 해서 네. 이 인삼 산자가 들어간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영묘하게 생각한 거죠. 아주 영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예. 또 실제로 서양에서도 요 인삼에 학명을 붙일 때 네. 파낙스 진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낙스가 이제 그리스에서만 나온 말인데 네. 판 그러면 뭐 범, 모든 이런 걸 표현하고요. 네. 악스는 이제 의학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던 거죠. 파낙스 진생, 만병통치 3. 그렇죠. 근데 또 사실 이건 이제 과학 입장에서 보면 예. 성분 분석을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예. 기록에 의하면
인삼의 3종류에는 네. 사포닌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항암 물질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다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해삼에도 사포닌 성질이 있고 예. 또 다른 해삼 사포닌의 또 유사한 성질 홀루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비만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아. 이래저래 그러네. 과학적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네. 삼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같은 등급으로 좀 매겨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삼도 인삼에 준하는 반열에 오른 거 아닌가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있는 어떤 성분을 봐도 인삼이랑 좀 공통 분모가 있네요. 근데 이제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이죠. 해삼을 우리 즐겨 먹는 오이에 비유했단 말이 있던데 그런가요? 모양새를 보세요. 좀 비슷하긴 해. 약간 돌돌돌한 것이. 예. 자산어부에도 해삼을 오이에 비유했고 또 일부 서양에서도 이제 해삼을 영어로 하면 씨 쿠쿰버. 씨 쿠쿰버구나. 바다의 오이 이렇게 그러네. 표현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전통 음식 문화에 있어서는 인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닮은 어떤 것을 먹으면 예. 그 해당 부위가 좋아진다. 이런 이제 믿음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한방에서 해삼을 원기를 회복시키는 그 정력 보강제 이렇게도 사실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스태미나에 좋다. 그리고 또 한자로 해삼을 표현하면 네. 해남자. 해남자? 네, 바다의 남자. 한자로 해삼이 해남자라고 써요? 오. 그러는 걸 생각하면 뭔가 남자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만드는 예. 그런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 사실은 이 말을 고지 듣고 맹신하지 마시고요. 네. 특히 유사식품에 주의하십시오. 예, 완전히 의학적으로 맹신할 내용은 아니지만 거의 뭐 바다의 남자, 약간 바다의 왕자 느낌도 나고 해삼이 그런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능만 보면 사실 횟집에서 이게 곁들이 음식으로 나올 게 아니라 회보다도 메인감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이 얘기 세 개 종의 곁들이 식품에 해당하는 이제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가면 야 얘네들을 찌끼다시라고 부르는 곁들이 음식으로 취급할 수 있어? 과연?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된다.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유, 좋습니다. 박사님, 근데 해삼이 어류에 속하는 생물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가요? 이제 이건 분류학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류는 척추동물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등뼈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해삼은 사실 극피동물에 해당합니다. 극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피부 근육 속에 이렇게 석회질의 골편이 들어있고 또 몸이 이제 방사대칭형의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극피가 이게 골편이 들어있는 피부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어류와 같은 분류군에 속해 있지는 않죠. 다만 네. 이따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는 진화되어 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해삼이 생각보다는 진화되어 있는 생물이다. 이건 이따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군요. 해삼의 신체 기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겉에 오돌토돌 돌기가 나 있고요. 생긴 건 길쭉한 원통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해삼이 발이 3,000개가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발이 어디 있어 저기? 그림 잘 보시면 이렇게 뒤렇게 뒤집어서 배 쪽을 보면 아주 작은 돌기 같은 것이 쫙 있어요. 그 발이라 그러구나. 그래서 진해나 무슨 발 많은 또 생물이 뭐가 있을까요? 진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발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이라고 하지만 걸어가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기어가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을 닮은 식의 다리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아까 극피동물은 뭐 방사대칭형? 네. 좀 대칭적이라는 모양이라는 뜻인가요? 우리가 이제 해삼을 옆으로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대칭이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걸 딱 잘라서 이렇게 탁 횡면을 보면 그게 방사성, 그러니까 오각이 됐던 팔각이 됐던 이렇게 방사성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가령 뭐 불가사리나 성게처럼 같습니다. 해삼도 잘라보면 네. 거기가 대칭. 그래서 불가사리, 성게, 해삼 다 같이 극비동물. 극비동물입니다.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예. 이거 분류학적 여러 가지 분류 키에 따라서 네. 자세히 찾아보면 친척이다. 모양이 다른데도 같은 분류군에 속하고 전혀 다른 모양은 같은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봤더니 다른 분류군에 나눠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 그런 케이스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말이죠. 해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해삼은 몸통을 반으로 잘라도 잘린 부분이 또 다른 해삼으로 살아간다. 마치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플라나리아라는 생물처럼 자르면 그 잘린 게 두 개가 각자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참 예. 이미 저 세상에 가 있는 중국의 진시황이 다시 일어나게 생겼어요. 불로장생할 수 있는 생물을 찾자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인간의 수명을 다하고 죽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죽지 않는 생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까요? 그럼 거짓말인가요? 죽지는 뭐 않는 생물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현재까지 제가 우리도 죽은 해삼을 먹으니까. 예. 다만 재생력이라는 게 좀 있어요. 재생력. 예, 그래서 어느 부분들이 이렇게 잘라져 나가도 그 부분을 다시 생성되는 그런 재생력을 갖고 있는 거죠. 도룡뇽 꼬리 같은 건가요? 그와 같은 종류죠. 이게 이제 그 정도. 특별한 경우가 생기죠. 뭔가 적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도망가는 게 느리잖아요. 다리가 3,000개를 있어도 워낙 다리가 준족이다 보니 못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자기 일부분을 쪄서 먹이로 던져놓고 자기는 도망간다든지 진짜. 뭐 그런 거를 하는 기작으로 쓰이긴 해요. 똑똑하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재생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게 생장점도 다 없는 완전히 난도질을 했는데 그게 살아난다?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좀 과장됐네요. 저는 뭐 이거 자르면 거기서 또 눈, 코, 입이 돋아나서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난 줄 알았죠. 그리고 해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참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해삼의 저 항문 쪽에서 나오는 거래요. 항문에서 하얀 좀 국숟가락 같은 게 면발 같은 게 뽑아져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저게 뭐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게 어떤 정자나 뭐 알을 뿜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도피 방법으로 내장을 쏟아내거든요. 내장을 띄워주고. 내장을 쏟아내는데 그것의 모양을 저렇게 찍혀져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생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또 그런 험한 처지, 위험한 처지가 되면 안에 있는 자기 내장을 쏟아내버려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일단 저 사진만 봐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고 자기는 이제 도망가죠. 근데 그것이 또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재생이 되는 거죠. 그 역시도 재생력이 있는 생물인 겁니다. 어쨌든 저런 기다란 하얀색이 뿜어져 나오는 줄도 몰랐네요. 저는. 그 해삼을 내장을 우리가 거기서 많이 혹시 먹어보지 않았나요? 해삼 내장? 성게 알인가 그건? 성게 알은 이제 알이고 이건 내장을 해삼 내장을 제가 먹어본 기억은 아마 일시집 같은 데 가면 이만한 그 접시에 아주 조금 귀하게 담아서 올 겁니다. 고노와다? 일본말로 고노와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해삼의 내장입니다. 그 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별미구나. 그거를 또 일부분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하죠. 입맛 다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과거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실 거면서요. 뭐. 해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제 잠수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채집을 다 하고 육질 부분을 툭 쳐서 먹으라고 아주 통째로 줘요. 통으로 해삼을. 그때 정말 고맙게 잘 먹었죠. 고맙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내장 고노하다만 벌써 다 뽑아 먹고 맛있는 거. 딱딱한 육질만 줬던. 소위 말하는 액기스는 자기들이 다 먹고 안 먹는 거 던져줬다.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다. 먹는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해삼이요. 그 사시사철 4계절 중에 무려 한 3계절에 걸쳐서 철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언제가 못 먹는 철인가요? 사실 이제 모든 생물들이 특히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은
수온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 패턴에 계절이 반영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 한 수온 8도, 10도 뭐 이렇게 되는 이건 수온입니다. 기온이 아니에요. 예. 그런 데서는 이제 해삼이 가장 식욕이 왕성하고 성장을 빨리 해요. 많이 먹으면 빨리 하죠. 아, 수온이 낮을 때. 수온이 낮을 때. 예. 근데 이 해삼이 한 17도 이상 돼서 이건 실험적인 결과지만 예. 17도 이상 되면 먹는 걸 잘 안 먹어요. 그러다가 25도씨 네. 여름이 되면 네. 아예 하면 여름 하자 잠잘 면 이렇게 해서 동면의 반대. 동면 여름잠을 잡니다. 아, 그래요. 네. 수온이 올라가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죠. 예. 얘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예. 사실은 우리가 그걸 먼저 현장에서 그걸 계속 365일 보면서 조사한 건 아니고요. 예. 해삼을 종묘 생산하는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그걸 키워본 거잖아요. 양식이요. 예, 양식 소위 말하는 양식. 예. 양식을 하면서 관찰된 결과들이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서 이렇게 묻어져 나온 거죠. 야. 근데 제가 아주 최근에 과학책 저술가를 만났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이 이론을 만들어지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항상 과학자의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 통념이 깨진 거예요. 아, 현장에서 기술이 있었고 먼저 필요에 의해서 네. 그것을 정리한 것이 과학일 수도 있고 산업이 필요로 하니까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만들려고 과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상호 보완적이네요. 예. 그래서 과학자의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수시로 깨달음을 얻으시네. 예, 곳곳에서. 예. 아까 그 일본에서 그 해삼 내장 귀하게 쳐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도 박사님 그 해삼을 굉장히 고급 재료로 취급하지 않나요? 네. 뭐 유산슬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먹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유산슬 한 그릇 정도는 예. 예, 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중국에서 해삼에 대한 음식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 그게 10조 원을 육박하는 산업으로 만다라는가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과거에 중국은 이제 황제가 중심인 그 전제 국가였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왕 중심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음식들은 보통 왕한테 진상하죠.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바닷가 면적이 이렇게 해안선이 길긴 하지만 네. 실제로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보면 육지가 더 크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바다에서 잡은 아주 특별한 생물들은 황제한테 진상하기 바빴던 거죠. 네. 그 진상품 중에 하나가 사실 해삼이었어요. 말르기도 건 해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 그런 것들이 발달했으니까 고급 음식을 만들었고 그건 이제 왕이 먹는 것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로 말하는 백성들은 뭐 굶기 바빴기 때문에 이런 걸 먹어볼 수가 없었는데 네. 요즘 뭐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받아들이면서 네. 경제가 막 성장하니까 이제 인민들이 이제 먹고 싶은 거야. 황제가 먹었던 음식을. 우리도 그거 한번 먹어보자. 그 이제 한풀이 해야지 한풀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상 심리로 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 해삼입니다. 보상 심리로. 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전 세계 70% 정도를 해삼을 생산해내고 네. 소비도 최대 소비국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10조 원 정도 산업이 네. 형성돼 있으니까요. 중국인의 해삼 사랑 또 이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삼 옆에 같이 나오는 곁들이 해산물이죠. 개불을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개불의 어원과 관련해서요. 우리 또 박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개불은 개불알을 말하는데 개불 상놈은 개불알 같은 상놈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바다에도 개불알이 있어 개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일본 말로는 유무시, 영어로는 페니스 피쉬라고 한다. 예. 제가 또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날이 오네요. 우리가 속어로 쓰는 그 개불 상놈 이런 표현의 그 개불이 바닷속 개불과 같은 개불이군요. 뭐 계속 얘기하면 불리해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제가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산어부에 나오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제가 읽어줄게요. 정약전 선생이 쓴 자산어부 좋습니다. 예.
장혁전 선생이 예. 개불을 묘사하기를 예. 모양은 남자의 성기를 닮았다. 손으로 만지면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액체를 내기 시작하는데 마치 털구멍에서 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며 실이나 머리카락처럼 가는 것을 사방으로 뽑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정혁전 선생이 쓰신 네. 내용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생물의 형태를 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도 붙이고 그러네. 그걸 비유하기도 하고 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면이 있는데 신기한 건 이제 동서양 모두에서 그걸 가지고 장명을 했다는 게 또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참 개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뭐 뜸을 들이신 다음에 그 부분을 읽어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개불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데요. 식감도 오독오독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단맛도 이렇게 배어 나오는데, 근데 아시아권 제외한 나라에서는 개불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네. 이렇게 개불을 일반 대중들이 먹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현장에 가면 어업인들은 이미 맛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잡으면 뭐 아주 잘 드셨을 것이고 우리 같이 이렇게 방문하는 연구자들한테도 한참 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게 방송 타방송 그 드라마 이름 같은 거 여기 얘기해도 돼요? 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전지현 배우가 전지현 배우. 예. 뭐 몇 번 방송에 들은 얘기인데 한 번도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네.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한 번 있었어요. 예. 약간 좀 4차원적인 행동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여기 별에서 온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천송이 그건가? 예, 천송이. 그래서 이제 노량진 수장에 가서 뭐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독오독 먹었던 것이 바로 이 개불이었고요.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중국 관광객들, 동남아 관광객들이 노량진 시장을 싹쓸이했다라는 그래서 코스가 됐구나. 가격이 올랐다는 뭐 믿으나 마드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전지현 씨 이번에도 연락은 따로 안 올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민족은 고려 말에도 개불을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려 말의 요승 신돈 아시죠? 신돈이 정력 강화제로 개불을 즐겨 먹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그런 쪽으로만 얘기가 끌고 가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사실 신돈이 그런 호색한이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풍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그때든 지금이든 아까 해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생긴 모양새가 인간의 특정 부위를 닮았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많이 먹으면 그 부분이 발달한다. 그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것이 깔린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할 뿐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박사님 개불은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암컷, 수컷이 구분할 수 있는 생물인가요? 개불 모양은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암컷, 수컷이 나눠져 있는 소위 우리말로는 이제 암수 딴 놈 또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자웅이체 이렇게 하잖아요. 암컷, 수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중에서 체외 수정을 합니다. 실제로. 물에서. 모양은 뭐 암수 구별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지만 암수가 딴 몸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리가 달려 있는 육상 생물은 겉모습만 봐도 암컷이냐 수컷이냐가 구별되는데 해양 생물들은 그게 외형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알이 들어있으면 암컷, 정자가 들어있으면 수컷인데 그걸 어떻게 보야 되냐? 배를 갈아서 생식소를 열어봐야만 합니다. 갈라야 대체는 그래서 이제 아는구나.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죠. 구별해내기가. 근데 얘네가 이제 갯벌 속에 박혀 사는 애로만 생각을 했는데 얘가 또 만조가 되면 물에 둥둥 떠 있기도 한다면서요? 이 개불 유영하는 것도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개불이 유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유영이라는 게 헤엄친다는 거잖아요. 떠다니는 거든 뭐 어떤 박혀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모양으로 보면 조개류나 뭐 이런 것처럼 물속에만 박혀 있기에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환영동물 같은 모양을 해요. 환영동물.
우리가 많이 하는 지렁이 같은 거죠. 지렁이, 환영 그쵸, 동물이잖아요. 예, 비슷하죠. 꿈틀꿈틀하면서 간단 말이죠. 예. 예. 뭐 물을 뿜어내서 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게 분류할 때는 환영 동물로 과거에는 분류가 됐었대요. 그의 모양만 보고.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의충 동물 발음도 좀 어려운데 의충이라는 게 이제 도롱이 벌레 의자와 벌레 충자예요. 그 뭐냐면 도롱이. 네. 도롱이 옛날에 우산 대신 쓰던 거 아니에요? 도롱이. 예, 뭔가를 덮고 있는 거죠. 덮고 있는 그럼 도롱이 벌레 같은 모습이고 네. 외국에서는 이걸 스푼 웜이라고 해서 네. 숟가락 모양의 벌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개불을요? 예.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모호하지만 분명히 앞과 뒤가 있어요. 앞에는 그렇겠죠. 입이고 뒤에는 항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입 안에는 숟가락처럼 이렇게 평평한 것들이 연장돼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뇌가. 입이면서 머리일 수도 있는 거죠. 저기 앞뒤가 다 구분이 됩니다. 헤엄치고 다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불도 저희가 만나봤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잡다한 해양생물 사전 이제 마지막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향을 듬뿍 품고 있는 멍게를 만나볼 텐데요. 이 친구도 참 생김새가 독특합니다. 약간 그 지압볼처럼 생기기도 하고 철퇴처럼 생겼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아무튼 좀 애가 뿔이 잔뜩 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박사님 근데 멍게도 이름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멍게는 이제 원래 또 우멍거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포경이라는 뜻이에요. 포경 수술할 싸고 때? 있는 거, 덮어 싸고 있어서 우멍거지. 이게 이제 피낭 동물문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덮어 싸고 있다, 낭을 이루고 있다, 주머니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멍거지에서 나온 말인데 뭐 다 쓰기 뭐하니까 이제 멍게라는 말, 멍거에서 멍게가 나왔던 것 같고 과거에 많이 표준말로 이렇게 알려진 거는 우렁쇠니입니다. 우렁쇠니는 들어봤다. 지금도 이제 지금은 우렁쇠니뿐만 아니라 멍게도 표준말로 됐어요. 그래서 비표준말이 표준말로 된 또 하나의 사례가 된 거죠. 원래 멍게가 비표준말이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모양이 서양에서는 파인애플을 닮았다고 해서 비슷하네. 씨 파인애플이라고도 부르고 씨 파인애플. 또 일본에서는 램프 등 램프 등. 그것도 닮아서 일본 말로 이제 호야라고도 부릅니다. 제 눈에는 사실 우리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출전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수류탄 모양. 이런 건 시국 발언 아니죠? 시국 발언 아니죠. 근데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하고 오셔서 약간 시국 발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전혀 시국 발언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씨 쿠쿤버는 해삼, 씨 파인애플은 이겁니다. 멍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 일생을 바위에 붙어 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뭐 빨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붙어 있는 거죠? 요건 또 조금 재밌습니다. 이게 아까 어류가 척삭동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척추가 있는 척삭동물. 척삭동물은 그러니까 척추동물문에 척삭동물문에 척추 아문이 있어요. 그 아랫단계에 이렇게 더 구분이 되는데 뭐 옛날에는 미삭이라고 부르는 지금 피낭동물문에 해당하고 두삭동물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나이가 얼마큼 됐는가를 시청자들이 한번 가름하는 우리 옛날에 생물 시간에 척삭동물문이라는 걸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척색동물문이라고 혹시 기억합니까? 그것도 못 들어봤는데. 척색동물문, 지금은 척삭동물문 그러는데 내가 왜 이름이 달라졌나 생각했어요. 근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삭자가 이게 녹은 삭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찾을 탐색한다는 색자로 써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못 얘기를 해서 척색동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척삭동물이라고 하죠. 바뀌었다. 이 멍게가 척삭동물문에 속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에 부착하고 사는 생물인데 인간하고 굉장히 가까운 척삭동물문에 속한답니다. 얘는 척추가 있나요? 척추 이전의 기관인 척삭이 있었던 거죠. 척삭이 있다. 거기서 척추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척삭이 척추로까지를 가진 거는 척삭동물문으로 이제 진화하는 거고 얘는 그렇지는 못하는 척삭동물 중에 미삭동물. 지금 말하는 피낭동물물로 지금 다시 분류돼 있지만 그쪽에 있는 거죠. 유생기간에만 척삭이 있다가 이게 고착되면서 피낭이 생기면 척추가 굳이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척삭이 그때 발달하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 이제 피낭이 충분하면 굳이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되니까 네.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뇌도 없애버려요. 뇌도 없애도 네. 다 멍게가. 그래서 그렇게 부착된 식물처럼 부착돼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족사라고 합니다. 족사. 다리는 다리인데 네. 실사자를 써서 네. 실같이 이렇게 뿌리처럼 어딘가 붙이기는 지지대, 아. 족사라는 걸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는 어쨌든 분류 학상으로 봤을 때 척삭 요쪽이니까 그럼요. 의외로 멍게가 우리 인간이랑 닮은 구석이 있다. 예, 실제로 그 생명공학자들이 예. 인간의 초기 진화를 규명하기 위해서 예. 실험적으로 이 멍게를 아, 그래요. 샘플하고 거기서부터 DNA 웍을 하고 하는 일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뭐 바보 멍청이 해삼 멍게 말미잘 이거 쓰면 안 되겠네. 고등동물입니다. 고등동물이죠. 예. 멍게에게 입수공과 출수공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건가요? 돌기는 이제 주변에 많이 있고요. 예. 그림에 보면 네. 위에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입수공, 하나는 출수공이에요. 구멍처럼 뿅 예. 나와 있네요. 젖꼭지처럼 보이죠. 아, 그러네요. 근데 잘 보면 하나는 이렇게 일자로만 찢어져 있고 네. 어떤 건 십자가 모양으로 찢어져 있어요. 이게 달라요. 하나는 출수공, 하나는 입수공인데 어떤 게 출수공일까요? 아, 일자와 십자 중에 네. 출수공 일자. 십자. 아, 이지선단데. 왔다 갔다 하면 틀린 거예요. 원래 처음 아, 했던 예, 걸 예. 하셔야지. 아, 일자인가요? 일자로 돼 있는 게 출수공. 아, 일자가 출수. 네, 입수공은 이제 십자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예. 크기가 조금씩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요. 출수공이 입수공보다 아래에 있어요. 예. 배설물들을 배출해내야 되니까 아. 입수공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출수공으로는 배설물이 나오는 나오는 곳이군요. 거고, 예, 네. 예. 입수공은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결국은 물을 빨아들여서 필터해서 네. 몸에서 먹이를 먹고 영양분. 네, 출수공으로 빼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입이랑 항문 역할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또 이런 형태도 그렇지만 이런 모양을 보고도 네. 이름을 붙입니다. 바다의 물총. 바다의 물총. 네, sea squirt 물총이라는 뜻이에요. 아, 스쿼트 찍찍. 예. 씨 스쿼트의 멍게는 예, 받았다가 그렇구나. 칙 쏘니까. 예. 재밌네. 근데 이 멍게가 산란 시기에는 그야말로 거의 다산왕 수준이라고 하던데 얘네가 알을 엄청 많이 낳는다고 하네요. 사실 이렇게 붙어 어딘가 접착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예, 부착돼 있잖아요. 바위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생명을 유지하기 쉽지 않죠. 뭐 적으로부터의 따가면 그만이니까. 따가기도 하고 뭐 잡아먹으러 오기도 하고 도망갈 때도 없고 예. 이런 생명일수록 자손들을 번식할 때 많은 알 또는 정자를 배출합니다. 확률을 높이기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초기가 뭐라고 해서 초기에 매스 모탈리티 초기에 많이 죽어요. 아무리 알이 많이 나도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네. 살아남아라 라는 의미로 해서 거의 1만 개 이상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2주에 거쳐서 2주에 걸쳐서 하루 만 그렇다고 개 다 이상. 살아남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유생 단계에서는 올챙이 모양으로 우리 정자 보듯이 이렇게 있다가 그래요? 그것이 한 3, 4일쯤 되면 머리 부분이 이제 부착하게 되고 거기서 아까 말했던 족사가 나와서 예. 이제 피낭을 만들기 시작하면 성체로 변태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2년쯤 지나서 한 10cm 정도 커지면 네. 그때부터 이제 산란을 다시 자기도 할 수 있고 2년 정도 지나서. 나이는 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던 5, 6년 된 최대 수명 5, 6년까지 산답니다. 그렇군요. 멍게도 유생 때는 올챙이 모양이랍니다. 예. 근데 개불과 마찬가지로 멍게를 식용으로 섭취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그리고 칠레 이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멍게 좋아하는 분들은 그 특유의 비릿한 향에 취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사님, 멍게는 언제가 가장 맛있나요? 보통 여름 가을에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멍게가 비릿한 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향미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생긴 거는 불포화 알코올인 신티올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많이 만들어지는 글리코겐. 글리코겐 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피로회복제죠. 들어는 봤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철에 먹어야 이제 맛있다고 하고 실제로 얘네들의 그 향은 불포화 알코올, 신티올 네.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멍게와 관련해서 기억할 건 아무리 멍게지만 멍게, 해삼, 말미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됐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오늘 해삼, 개불, 멍게 만나서
좀 깨닫는 바가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질문지를 받고 바보 멍충이 해삼 멍게 말미잘 그래서 실제로 멍게는 뇌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해? 예. 라고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예. 그때 어린이들이 과학적 지식이 상당했나 봐요. 진짜 없다. 아까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냥 아까도 살짝 얘기했잖아요. 네. 척삭 동물이니까 네. 척삭이라는 건 척추의 근본적인 그렇죠. 구조고 예. 그러면 신경계를 유지하는 지지대고 예. 신경계가 있으면 뇌는 당연히 있었어야 되죠. 예. 초기에만 있고 그것이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고착하면서 에너지를 없으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뇌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뒤에 멍게를 얘네들은 뇌가 없다는 걸 벌써 알았을까요? 놀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있던 아이들이 그걸 알았을까? 잘 모르겠지만 자, 제가 이제 이쯤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문학적 표현들이 있는데 네. 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진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멸망해서 진화해서 없어지는 화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남아 있는 생명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도 이들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만 보지 말고 생명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횟집에 가면 뭐 신선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멸치머리 뭐 생물은 대가리라고 표현하지만 네. 아직도 살아서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 듯한 그렇죠. 물고기 그런 대가리를 대가리를 그렇죠. 밑에 깔고 회를 올려놓고 맞아요. 예. 또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가두리 같은데 웅덩이에 생물들 바다 생물들이나 어류들을 넣어놓고 예. 그걸 막 잡는 거를 축제로 만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는 것이 반려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민 의식들이 많이 높아졌는데 네. 아직도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K컬처 강국인 예. 대한민국에서 옳지 않지 않을까. 이제는 지양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전체를 들으시면서 멍게, 해삼, 개불 네. 이거 멍게 이게 다 이제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회가 나오기 전에 찌끼다시라고 하는 곁들이로 나오는 생물들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사람을 모집해서 한번 노량진 시장에 가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자, 메인 디시인 회 놓지 말고 요 세 가지 종류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그래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못 먹겠더라고요. 박사님도. 예. 좀 몇 점 먹고 나니까 굉장히 향이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메인 디시와 같이 먹어줘서 메인 디시의 맛도 들키고 얘도 그것이 중화되는 맛에 있어서 중화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 네. 우리가 오늘 쭉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게 정력에 좋은 최소한 이렇게 관념적으로라도 라는 걸 발견했다면 이런 비주류로 취급되고 있는 생명들이 네. 사실은 굉장히 강한 자연 법칙상은 강하고 질긴 놈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내가 비주류야 라고 말하는 시청자들이 계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멍게, 해삼, 개불입니다. 욕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한 존재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잡다한 해양생물사전 오늘 첫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 또 다양한 바다생물 이야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